안녕하십니까. 성국군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4월 8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최순실 게이트 특검이었죠. 특별검사.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역할을 한 박영수 전 특검. 박영수가 지금 대장동 일당의 또 다른 배후, 그리고 이 검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을 했던 인물로 지금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압수수색, 그리고 특히 박영수가 별도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는데 비밀 아지트죠. 거기도 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이 지금 박영수를 포위를 한 그런 상황인데, 특히 이 박영수와 김만배, 대장동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의 어떤 특수한 관계. 자, 그래서 결국은 박영수와 김만배가 경제 공동체가 아니냐. 경제 공동체. 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공동체. 많이 말씀 들으셨죠. 바로 박영수가 특검을 하면서 최순실을 박근혜 대통령과 엮으려고 할 때, 그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최순실, 지금 최세원으로 뭐 이름을 바꿨죠. 두 사람이 경제 공동체다. 그런 논리를 내세워서 그때 논란이 일어났었는데, 지금 결국은 박영수가 김만배와 경제 공동체다. 자, 검찰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있어서 정말 아이러니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김만배는 법원과 검찰에 전방위적인 로비를 했고, 특히 이 권순일 대법관에게 그 로비를 해서 이재명을 기사회생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지금 의심을 받는 인물이고, 김만배. 검찰, 이 박영수 변호사 시절에 박영수가 사건을 수임을 하면은 그 담당 검사를 김만배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만났다. 그래서 일종의 해결사 역할을 했다. 제가 찍새, 딱새 이야기를 해드렸죠. 자, 그런 인물이고, 특히 이 김만배는 이재명에게 428억 원을 주기로 약정을 했다. 자, 그런 지금 혐의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이재명에게는 428억 원, 이 박영수에게는 200억 원 약정을 했다. 이런 혐의가 있기 때문에 박영수 게이트로 지금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고, 또 박영수가 특히 보수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박영수가 특검에 선임된 당시 2016년에 그 배경도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일단 박영수 게이트의 실체, 그리고 박영수가 특검이 된 배경, 이것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검이 된 배경도 당시 논란이 있었지만은 뭐 거의 허지부지 넘어갔는데, 지금 박영수가 김만배 일당,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검은 돈 의혹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조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일단 이 박영수가 김만배에게 받은 것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순서가 지금 거꾸로인데 뭔가 해줬으니까 받았겠죠. 근데 일단 받은 것, 박영수가 김만배에게 받거나 받기로 한 것, 이것을 일단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영수는 그 핵심 특검이죠. 양재식도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박영수 특검일 때 특검보였습니다. 그 수사에 같이 참여를 했죠. 핵심 특검 양재식 변호사를 내세워서 박영수가 김만배에게서 200억 원을 받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은 정진상을 통해서 428억 원을 받기로 약정을 했고 승인을 했죠. 박영수도 승인을 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의하면은. 그러면 구조가 같습니다. 박영수는 양재식을 내세워서 김만배에게 200억 원, 이재명은 정진상을 내세워서 김만배에게 428억 원. 같은 구조죠. 자, 그리고 이 200억 원은 그 대장동, 문제의 대장동에 있는 상가 부지, 단독주택 부지, 건물 부지, 땅을 받기로 200억 원어치 땅을 받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 김만배가 박영수에게 준 것, 하천대유 고문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5천만 원 고문료를 줬습니다. 앞에 200억 원은 약정했으니까 아직 뭐 완전히 다 넘어간 건 아니겠죠. 준 건 아니지만은 2억 5천만 원은 현찰로 줬습니다. 박영수 딸,
화천대유에 입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고문, 딸은 입사를 했는데 화천대유에서 11억 원을 빌려서 화천대유가 설립한 아파트, 대장동 아파트를 샀는데 시세가 15억 나갔는데 시세보다 엄청 싸게 절반 가격도 안 되는 6 내지 7억 원의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았다. 특혜 분양받았는데 그것도 화천대유에서 돈을 빌려서 했다. 그냥 뭐 이런 거를 손 안 대고 코 풀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의 뭐 시세 차익이 8 내지 9억을 그냥 한꺼번에 왔습니다. 이것도 뭐 현금이나 마찬가지죠. 자, 네 번째 특혜. 박영수가 김만배에게 받은 것. 박영수의 친척 이기성 씨 대장동 아파트 분양권을 독점을 했습니다. 독점을 해서 100억 원대 차익을 남겼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김만배가 박영수에게 거의 뭐 어마어마한 그 돈을 몰아준 거죠. 이재명에게도 약정을 했지만은 약정을 한 것이 200억 원, 실제로 돈이 박영수에게 간 것이 2억 5천만 원, 딸에게 간 것이 8 내지 9억 원 시세 차익, 친척 이기성 씨 아파트 분양권 독점해서 100억 원 차익. 자, 이런 건데, 자, 그러면은 박영수가 김만배에게서 받은 것이죠. 그러면 김만배는 왜 박영수에게 이렇게 엄청난 돈을 몰아주고 200억 원을 주기로 약속을 했을까? 그러면은 김만배가 사업을 하는데, 대장동 사업을 하는데 박영수가 뒷배가 돼서 엄청난 혜택을 보도록 해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대가를 박영수가 김만배에게 줬기 때문이죠. 자,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김만배는 박영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대장동 사업 공모를 했는데, 공모를 하기 전에 이제 각 그 컨소시엄이 공모 준비를 하죠. 이 대장동 사업에 우리가 뛰어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공모 준비를 한 장소가 박영수가 대표 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 이 사무실에서 김만배 일당, 처음에는 김만배, 남욱 다 같이 이 한쪽이었습니다. 나중에까지 한쪽이었지만 이제 주도권이 바뀌죠. 어쨌든 이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이 공모를 준비한 장소가 박영수의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 공모 준비를 실무적으로 총괄한 사람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박영수의 핵심 측근 양재식. 초기부터 박영수가 개입을 한 겁니다. 이것을 수사를 통해서 지금 속속 새로 밝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김만배가 대장동 사업에 뛰어들고 박영수가 장소를 제공하고 했던 2014년, 그때 박영수의 직함이 중요합니다. 그때는 검찰에서 나와서 변호사를 했는데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했습니다.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그러면은 우리은행 뭐 은행장도 있고 뭐 하지만은 이 거의 또 이 검찰에서 오래 있었고 특검까지 한 그런 이건 특검은 하기 전이죠. 근데 중수부장까지 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은행에서 거의 넘버 톱이다, 넘버 원이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은행에서 나왔다는 것도 검찰 조사 결과에 있습니다. 자, 박영수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했는데 이 박영수가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에게 우리은행 사람들을 소개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이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에, 지금 김만배, 남욱이 주도하는 그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들어간다, 대표 회사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큰손 역할을 하게 되죠. 프로네셜 파이낸싱 대출, 이런 큰 사업을 하려면은 그 대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우리은행이 거기 컨소시엄에 참여를 하면 이건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은행이 들어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힘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이 김만배, 남욱이 하는 이 그 컨소시엄이 힘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은행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 박영수가 뭐 개입을 했는지 여기서 좀 껄끄러운 부국 정권은 배제를 시킵니다. 컨소시엄에서. 왜 배제를 시켰느냐? 이 부국 정권은 이 남욱이 원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 사업을 할 때 남욱과 손발을 맞춘 적에는 부국 정권을 배제를 시키는데, 왜 그러면은 남욱이 손발을 맞춘 부국 정권은 박영수가 배제를 시켰느냐? 우리은행이라는 힘을 이용해서. 자, 그 다음 설명드리는 데 나옵니다. 사업 초기에는, 대장동 사업 초기에는 이 주도권을 남욱 변호사가 쥐고 있었습니다. 남욱이
그 전에부터 대장동이 계속 뭐 위례신도시도 하고 여러 곳에 사업을 했죠. 그래서 남욱이 서판교 자산관리 이런 업체를 설립을 해서 시공사죠. 이것을 설립을 해서 이 시행사죠. 시행사. 서판교 자산관리를 설립을 해서 주도권을 줍니다. 이때 서판교 자산관리의 지분은 남욱이 45%, 김만배가 25%, 남욱이 절대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있죠. 이렇게 주도권을 남욱이 쥐게 수 있게 된 원인은 우리은행이라는 이 큰 손이 컨소시엄에 참여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왜 그러냐면은 서판교 자산관리의 이 바지 사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양재식의 법무연수원 제자입니다. 그러니까는 박용수와도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박용수의 힘으로 우리은행이라는 큰 손이 서판교 자산관리에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남욱의 이 지분이 많아졌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남욱이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게 되죠. 그러니 우리은행이 내규가 여기에 참여를 하면 안 된다는 이런 명분을 대고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자, 빠져나가니까 남욱으로서는 힘이 완전히 떨어졌죠. 그런데 그 사이에 대장동 사업 주도권은 김만배의 화천대유로 이동을 합니다. 화천대유를 새로 만들었죠, 김만배가. 우리은행은 빠졌는데 그 화천대유에 정영학의 소개로 하나은행이 참여를 해서 이 화천대유가 주도권을 쥐게 되죠. 김만배의 화천대유가. 자, 화천대유의 지분은 김만배가 49%, 남욱이 25%입니다. 서판교 자산관리는 남욱이 45%, 김만배가 25%였는데 지금은 남욱이 25% 떨어지고 김만배가 49%를 갖는 화천대유로 주도권 이동이 되죠. 이 과정에서 김만배가 남욱보다는, 박용수가 남욱보다는 김만배의 손을 들어줬다. 왜? 우리은행을 서판교 자산관리 컨소시엄에서 빼내버렸다. 그래서 남욱의 힘이 떨어졌다.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합리적 의심을 해보면은 그 시점에 남욱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우리은행이 빠져나갔는데 그때 박용수는 검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죠. 중수부장 출신, 검사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만배와 동업관계인 사람이 또 최근에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천화동인 6호, 천화동인 1호, 뭐 김만배, 뭐 2호, 3호 쭉 있죠. 천화동인 6호가 배당금 282억 원 받은 데입니다. 여기에 실소유주가 조우형 씨, 명의자는 조현승 변호사인데 조우형, 실소유주 조우형 씨도 박용수와 연결이 되어 있다. 조우형은 그때 부산저축은행 특혜대출 알선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박용수가 변호사로서 또 변론을 했다. 얽히고 설켜 있죠. 김만배와 박용수 사이에는 얽히고 설켜 있는데 경제공동체라는 말이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박용수가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깊숙이 관여를 했고 이런 그 구도를 처음부터 만드는데 참여를 했다. 이재명은 인허가권 가지고 막 그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줘서 428억 원 약정을 받기로 했지만 박용수는 검찰 인맥 뭐 활용했는지 이것은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우리은행 이사의 의장으로서 우리은행을 컨소시엄에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200억 원을 약정받았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박용수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이런 것들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허구의 사실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박용수 특검에게서 수사를 받았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거짓으로 쌓은 가공의 산이다. 박용수가 거짓으로 가공의 산을 쌓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박용수는 지금 허구의 사실이다. 비슷하게 또 박용수가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수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를 할 당시에 최순실이 이 미러재단,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재단으로 수백억 원씩 이렇게 집어넣도록 대기업에 압력을 가했다. 그리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삼성에서 제공한 억대 말을 이용을 했다. 그런데 그렇게 대기업과 삼성이 최순실을 지원을 하게 된
배경에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있다. 그래서 박근혜도 처벌을 해야 된다. 왜?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최순실과 박근혜가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 된다. 그게 박영수 특검의 논리였죠.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은 김만배와 박영수가 경제 공동체였다. 김만배가 최순실 역할이었다면은 박영수는 박근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본인이 특검 때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 지금 본인을 옥죄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박영수가 어떻게 해서 최순실 특검 특별검사로 임명이 됐느냐, 그 배경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박영수는 각종 포털에 본인이 제주도 출신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제주도에서 면장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전남 목포에서 향토 판사라고 하죠. 다른 지역에는 안 가고 그 지역에만 계속 판사 생활을 하는 대표적인 향판입니다. 목포 지역의 향판. 박창택인데, 고인이죠. 박창택 변호사의 아들로 목포에서 태어났습니다. 목포 그러면은 유명한 정치인이 한 사람 떠오르죠. 박지원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 박영수의 아버지 박창택이 이 향판으로 활동을 하면서 판사죠. 같은 목포 출신인 박지원과 상당한 친분이 있었다. 박지원은 김대중 정부의 실세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출범을 하니까 박지원의 추천으로 박창택의 아들 박영수가 청와대로 들어갑니다. 청와대의 아주 무서운 자리, 핵심적인 자리, 민정수석실의 사정비서관으로 발탁이 됩니다. 정부 공직을 사정하는. 지금은 그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상당히 공직사회에서 저승사자로 불리는 그런 자리죠. 그런 자리에 박지원의 소개로 박영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정권과 연결이 되죠. 노무현 정부 때 승승장구해서 대검 중수부장, 검찰의 꽃, 대검 중수부장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재계의 저승사자, 이런 별명을 또 얻습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구속 같은 이 대기업에 대해서 막 수사를 해서 재계의 저승사자, 그렇게 불렸는데, 이 민낯이 하나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검 중수부장을 지내고 검찰에서 퇴임한 후에 박연차 게이트를 변호를 합니다. 박연차, 이 노무현의 후견인. 이 일종의 이것도 대기업 비리인데, 기업 비리인데, 그것을 변호를 합니다. 본인이 대기업 수사를 하면서 재계의 저승사자, 이렇게 그 별명을 얻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2016년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특별검사법,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죠. 그런데 그 법안이 좀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뭐냐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빠지고 여당은 빠지고 야당에서만은 특검을 추천을 하기로 하고 2명을 추천을 하기로 하고 그중에서 1명을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를 받아야 될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당에서 같이 추천을 했으면 여당이 추천한 사람을 특검으로 박근혜가 찍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아예 못하도록 해서 당시 야당이 3군데였습니다. 정의당, 그러니까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이렇게 됐었는데 정의당은 소수 정당이니까 그렇다치고 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안철수가 만든 국민의당입니다. 거기서 한 명씩 추천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기로 했죠. 그때 민주당은 조성식 변호사를 추천을 했고 특검으로 국민의당 박영수 변호사를 추천했는데 당시 국민의당은 누가 지고 있었느냐? 안철수가 아니죠. 그때 비대위가 만들어졌습니다. 비대위원장이 박지원이었습니다. 박영수를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끌어당긴 박지원이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박영수를 다시 특검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조성식, 박영수 두 사람 중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한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무래도 민주당 추천한 사람은 좀 껄끄러웠겠죠. 성향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보다는 박지원이 추천한 인물, 그러니까 국민의당, 좀 그때 뭐 중도정당 이렇게 표방이 됐었죠. 민주당보다는 박지원의 국민의당 추천한 인물이 그래도 그나마 공정하게 수사하겠다 이렇게 싶어서 박용수를 특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그런데 결과적으로 풍지박산이 돼버렸죠. 이 박용수가 그런 특검 자리에서 박탈된 것이, 특검 자리를 내놓은 것이, 그 내놓은 것도 부패 혐의 때문입니다. 특검 수사는 그때 일찌감치 끝났지만 공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용수가 계속 특검이었죠. 그래서 뭐 활동비도 받고 했을 텐데, 포항의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무슨 명절 선물 받고 포르쉐 렌트카를 공짜로 쓰고 뭐 이래서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특검 자리를 내놨습니다. 박탈당한 거죠. 그랬던 박용수가 지금은 대장동의 이 배후, 비리의 몸통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현재 박용수가 받고 있는 혐의는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 이겁니다. 이 혐의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이나 그박의 이익을 얻거나 요구, 약속했을 때 적용됩니다. 우리 은행 이사의 의장이었죠. 금융기관. 그리고 직무와 관련돼 있죠. 금품을 받은 것도 있고 요거 약속한 것도 있습니다. 약속 200억 원. 자, 이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이 되면은, 금액이 1억 원 이상이 인정이 되면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을 받는 중범죄 혐의를 박용수가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면서 그때 일부 진보 성향 지지층에게서 국민특검 이렇게까지 칭송을 받았던 박용수의 민낯이 지금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